안녕하세요. 네, 대치원인학원에서 국어과 담당하고 있는 진병호라고 합니다. 오늘 다들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을 거예요. 아직은 시험이 안 끝난 시간인데 이제 국어 영역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여기에 따른 총평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총평을 올리냐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 체감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25학년도 수능국어 특징을 보면요, 이번 6월 모의고사와 구모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가 약간 이질적이었거든요. 어렵고 비문학 난이도를 살짝 높였던 이제 6월 모의고사랑 거의 너무 이게 변별 의지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무난하고 쉬웠던 구모였었는데, 수능은 이 중에 뭐랑 더 가깝냐라고 봤더니 구모 경향에 좀 더 가까운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적 난이도는 구모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구모는 너무 쉬운 선택지들이 많았는데 수능은 여기서 확실히 난이도를 올렸고, 제가 직접 풀어보고 느낀 바로는 평가원은 그래도 평가원이구나. 9월 모의고사를 그렇게 내가지고 수능을 많이 염려를 했는데 수능을 변별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문제를 구성하는 걸 보면서 평가원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걸 살짝 느꼈습니다. 아직 등급컷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는데요. 추정 등급컷은 저는 이 정도 보고 있어요. 화적하고 엄매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체감상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국어가 좀 쉬운 거 아니냐, 쉽다. 맞아요. 지문 하나하나 개별로 뜯어보면 쉬운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함정도 많았고 선택하는데 고민해야 되는, 한 2개 막 3개 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 예상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나이브하게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선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은 선택 과목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수능은 핵불 수능은 아니어도 약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기조로 출제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정부에서 작년부터 공언했었죠.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역시 킬러를 배제한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킬러 문항이 뭐냐, 대체 국어에서 킬러 문항이 뭐냐.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추론성이 많은 어려운 지문을 놓고요, 문항도 수준 높은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지문 자체도 어려운데 1, 2, 3, 4, 5번 선택지 있죠? 선택지에 지문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쓰여있는 어휘나 어구가 하나도 없이 다른 말로 다 쓰여요. 근데 이렇게 내지 않고 어려운 지문이면은 추론성 문항은 좀 빼고 선지를 가볍게 낸다던가, 아니면 지문이 쉬우면은 선지에서 좀 추론성을 강하게 낸다던가 라는 식으로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22학년도 수능이죠. 22학년도 수능 수준의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텍스트 길이가 이전보다 조금 빡빡했어요. 이거는 지문도 선지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길이감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정도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의 좀 특징 중 하나가 생소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 문제는 생소함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생소한 소재들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도 평소에 좀 보기 힘든,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실무들이나 아니면 사설 주간지들도 많이 풀어보죠. 근데 여기서도 되게 접하기 힘든 지문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 선택 과목도 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엄매하는 친구들은 이제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소한 내용을 자꾸 이제 실어 놓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문 개별적인 난이도와 별개로 애매하고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은 시간 배분에서 많이 고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킬러를 배제하는 경향이 돼 변별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비문학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문화담 속의 비수라고 썼는데요, 비문학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난이도가 내려갔다는 게 체감이 되고, 이건 작년부터 이어진 기조입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어려운 난이도를 지향하면서도 비수를 숨겨놓고 있는데, 몇몇 문제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문학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인데요. 비문학이 1번부터 17번까지죠. 그리고 1, 2, 3번이 독서론이에요. 여전히 평가원은 독서론에서 크게 변별할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독서론은 보기를 읽는 거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번, 5번, 6번, 7번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 보통 사회지문으로 계속 나왔죠. 작년부터. 근데 올해 다시 23학년도처럼 주제통합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지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요소예요. 근데 사실 예민한 친구들은 알잖아요. 문항 배치 순서만 바뀌어도 좀 영향받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 주제통합 지문부터 얘기를 하면은 주제통합 지문이 뭐 다들 예상과 달리 동양 철학이 좀 나왔죠. 동양 철학인데 이제 동양 역사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7번 문항 같은 것들. 동의하는가 비동의하는가.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작년 수능에 노자 지문이랑 굉장히 흡사한 스타일로 나왔어요. 다만 그거보단 좀 힘을 뺐습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의 길이들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다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문도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11번이나 12번 문항이 좀 과도한 추론성을 요구하는 문항들로 배치되어 있고, 또 기술 지문들이 우리 사설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던 형태로 과정의 밀도가 높은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오답률 공통해서 1, 2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게 수능 특강에 사회학 지문으로 리프킨의 이론이 나왔는데 사회학 지문을 법으로 바꿔버렸죠. 법률 지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함을 주면서도 평이하게 구성하려고 한 노력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문학은 화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문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독해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에서는 연계 체감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사실은 연계가 다 되긴 했습니다. 연계가 다 되기는 했는데요. 주제통합 지문에서 이제 박은식 선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 나왔죠. 알고리즘에. 그리고 법률 지문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던 리프킨의 이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 줄,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연계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이거는 제가 수강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건데, 수능 때 오면 연계 체감을 줄인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연계 체감이 높아진다. 왜 연계 체감이 너네가 9월에 이렇게 많이 됐을까? 쉬우니까. 쉬우니까 체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독해력 향상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문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학이 진짜 어려웠죠. 24학년도 수능 문학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24학년도보다는 쉬웠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24학년도보다는 쉬웠는데 그냥 던져주지는 않았네요. 네. 일단은 EBS 연계의 체감은 기존과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시에서 하나, 고전소설에서 하나,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하나. 그런데 의외성이 있는 지문들이 좀 연계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전소설의 정을선전, 그 다음에 고전시가의 간민가, 이 정도는 그래도 연계 나올 수 있다 많이 예상을 했는데, 현대시에서 이제 배를 밀며라는 시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되게 의외성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연계된 지문들도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본이 나왔어요. EBS와 다른 판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줄거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연계 체감이 되겠지만 어쨌든 독해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원이 저희 이제 학원가나 사설 업체들이 출제하는 문제들을 싹 다 검사하고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사실은 생소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현대시도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 나왔고 소설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평가원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텍스트에서 너네가 얼마나 독해를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부터 문학이 어려워지면서 보이는 기조인데요.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좀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굉장히 좀 길이감 있게 쓰고, 보기에 있는 내용에 작품의 인물
혹은 상황, 혹은 시라면은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박아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해서 찾아낼 수 있겠니? 라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기와 결합해서 지문에서는 지역적인 사실관계들을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나면 쉬운데 현장에서 빠른 시간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판단이 잘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누구나 시간 주면 찾을 수 있는데 시간 내에 풀기 힘든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작년 수능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그럼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을 좀 비교를 한다면은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들을 많이 배치하고 시간 배분에 애를 먹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들을 읽을 때 날려있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항상 의식하면서 푸는 훈련을 조금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학 기조는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법과 작문은요, 그냥 익숙한 맛입니다. 익숙한 맛이에요. 화법에서 발표 나왔고요. 융합지문에 이제 회의랑 건의문을 가나 세트로 엮었고, 작문에서 이제 자료 및 고쳐쓰기 문항이 나왔는데, 일단은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아주 높지도 그렇다고 아주 쉽지도 않은 정도,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9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작문에 45번 있죠. 그러니까 여기 45번 자료 활용 문항은 여전히 좀 길이감 있게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기출들에서 최근 한 2년간 화작은 한 45번이나 한 39, 40번에서 한 번씩 좀 폭탄을 심어놓죠. 근데 그것들이 왜 익숙한 맛이 됐냐면 이게 45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쯤 나왔으면 정말 많이 틀렸을 건데 기출에서 너무 많이 반복했어요. 이 유형을.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제 언매 얘기를 해야겠죠? 언매랑 표점 차이가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작이 특별하게 어렵지 않았는데 언매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거는 표점에서 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언매 얘기 바로 해볼게요. 자, 언어와 매체에서 제가 이런 말을 좀 써놨는데 지문 좀 읽으세요라고 써놨죠. 지문형 문제들이 있고 단독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5문제가 나오는데 첫 35, 36번이 보통 지문형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3문제가 단독형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문형 문제에서 고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작년에 훈민정음에서 출제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또 나왔어요. 작년에는 제자애였는데 올해는 뭐와 관련된 게 나왔냐면은 훈민정음에서 예외 조항들이 나왔어요. 표기에서 예외 조항들이. 그러면 여기서 평가원이 계속 의도하는 게 이거 같아요. 6월 모의고사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문형 문항은요, 교육과정 외의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지 없어요. 수능에서는. 이번 수능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번에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고, 월인석보, 우리 15세기 국어하면 다 아는 특징들 있죠? 팔종성법 사용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팔종성 쓰고 그 외에는 표기대로 쓴다. 이어 적는다. 근데 그 예외를 냈어요. 근데 예외 학교에서 배운 적 있나요? 교과서에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교육과정 이외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평가원 지문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의고사든 풀 때 언매하는 친구들 지문 나오면 일단 지문은 좀 꼼꼼히 읽으세요. 지문을 읽고 독해에서 문법적 요소를 추론해서 풀어라 라고 계속 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공통과 선택을 다 합쳐서 오답률 1위는 문법에서 나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만 이런 거에 좀 부담을 갖지 마세요. 언매 선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표준 점수에서 유리한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작에 비해 시간 단축에 유리해서잖아요. 지문 읽으세요. 읽어도 화작보단 빨리 풀어요. 그걸 조금 명심하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총평인데요.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아까 비수처럼 숨겨져 있는 어려운 문항들을 찾을 수 있는 독해력들을 조금 쌓아야 될 것 같고, 비문학은 쉽게 말해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리고 기존에 하던 대로 특정한 요소들이나 특정한 구조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글 읽는 능력 자체를 상향시키는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감상으로 푸는 거는 좀 쉽지 않아졌어요. 문학이 조금 특이해졌어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순간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보기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높여서 마치 비문학 읽듯이 풀어야 됩니다.
문학이 오히려 약간 비문학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에서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굳이 저는 이제 엄매보다 화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매냐 화작이냐 고민을 너무 크게 안 해도 돼요. 다만 엄매 표점을 조절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작년부터. 원래 엄매 표점 조절하려면 화작 어렵게 내고 엄매를 쉽게 내야 되는데 엄매를 계속 일관되게 불난이도로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평가원 기출도 수능도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매는 조금 공부하는 것도 좀 빡빡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험생분들 25학년도 수능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한 만큼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5학년도 수능국어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